오늘은 교통캐터 2권입니다. 기발한 기사 동캐터 대라만차죠. 앞에 1권은 기발한 이달고 있는데, 이달고가 이제 1권에서 그 기사 생활을 좀 했으니까 이제 기사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발한 기사 동캐터 대라만차. 1605년에 1권이 나온 이후로 한 10년 만에 1615년에 나왔는데, 14년 한 3분의 2점 만성대 가을 무렵에 그 가짜 본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신부와 이발사가 동캐태와 그의 병에 대해 나눈 이야기. 1권에서 보면은 그 신부와 이발사가 그 우리에 가두어가지고 마법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동캐태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첫 줄에 보면 시대 아메테 베냉헬리라는 이 사람은 아라비아 역사가였죠. 이제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로 집을 나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아까 1권 마지막에서 집으로 데리고 왔고 한 달 동안 동캐태를 만나지 않았다고 신부의 이발사는. 그런데 이제 궁금하죠. 이 사람이 그런 미치광이 짓거리에서 해방이 됐는지 다 고쳐졌는지. 그래서 동캐태를 방문하는 일로 방문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캐태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한 10번째 줄에 보면 62쪽에 국가의 존재 이유와 통치하는 방법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기사도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안 하라고 그랬는데 신부가 고쳐져는 확인하기 위해서 기사도 얘기 일부러 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가 막강한 함대를 끌고 내려오는 것이 확실되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게 이제 동캐태가 결국은 나한테 비책이 있다고 그러고 해서 한 얘기가 64쪽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모든 편력 기사들을 정해진 날 왕궁에 모이도록 명령하시는 것 말고 무슨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기사도에 여전히 미쳐 있습니다. 조카 딸이 이제 아이고야 외쳤다고 돼 있죠. 65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내 목숨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왜 삼촌은 다시 편력 기사가 될 생각이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동캐태가 나는 편력 기사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발사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꺼내주고요. 미치광이 이야기를 꺼내주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69쪽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그저 편력기사도가 길에서 행해지는 그 행복했던 시대를 부활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수를 세상이 깨닫도록 애쓰고 있을 뿐이지 타락한 우리 시대는 그 시대가 누렸던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네. 그때는 편력기사들이 나라를 지키고 처녀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후견인들에게 맡겨진 미성년자들을 구제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타락한 우리 시대에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황금 시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것 내 것이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1권에서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70쪽에 보면 밑에 10번째 줄쯤에 하지만 지금은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름이 승리를 거두고 노동보다는 오락이, 덕보다는 악습이, 용기보다는 오만이 이런 황금시대와 편력기사들로 오직 빛을 바라면서 유지되었던 군사의 실천보다 이론이 승리를 차지하고 있지 이런 표현.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기사의 시대, 황금시대를 부활하기 위해서 기사도를 통해서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신부와 이발사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죠. 72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진정 존재했던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흑우요, 우하며 거짓말이고, 눈을 뜨고 있는 인간들, 아니 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반쯤 졸고 있는 인간들이 들릴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하죠. 기사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을 그 돈키호테가 잘 풀어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의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 2장에 보면 이제 이런 그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그 가정부가 뭐 고함을 지르니까 가정과 조카딸이 산초가 이제 만나러 왔죠. 만나는데 산초가 이제 돈키호테를 꼬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 하죠. 조카딸 가정부가 산초가 뭐라 합니다. 우리 주인 나리의 정신을 빼고 고되게 길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다녔잖아요. 따집니다. 그러니까 산초는 산초대로 댁들이야말로 특정 가격의 반토막으로 잘못 알고 있구만, 이런 얘기야. 결국은 신부와 이발사는 이달고가 다시, 돈키호테가 다시, 우리 이달고, 돈키호테죠. 다시 모험길을 나서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기사의 간기도 놀랍지만 그 종조의 단순함은 더하네요. 섬에 대해 저토록 믿고 있으니 이제 섬을 준다고 했으니까 섬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즐거웠을 거다,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얼마나 즐겁겠나.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이 산초하고 돈키호테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서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아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생했던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산초에게 이곳 사람들이 이제 80쪽 10페이지쯤에 이곳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들 하는지 말 좀 해주게. 평민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이달고들과 기사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용기와 문들과 예의범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하든가. 이미 잊힌 기사들을 내가 다시 소생시켜 세상에 되돌려준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하든가. 이 사람은 자기 그 이상적인 것을 실현하려면서 무슨 반응을 떠보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산초가 이야기하죠. 81쪽에 보면 백민들은 나리가 돌아버린 사람, 저는 그에 못지않은 바보로 보고 있고, 이달고들의 말씀은 나리께서 이달고 자기의 만족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돈이라는 갱신을 붙이고 뭐 이런 식의 갑자기 기사가 되겠다고 덤벼들었다 그러고, 기사들은 자기들과 맞먹는 게 싫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로 물어봤나, 돈키호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네 하고 뭐 그렇게 또 합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 나는 늘 잘 차려입으면 귀여운 옷을 입은 적이 없으니, 이게 그때 특히 기사들 모양 뭐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구두에 연기 세고 뭐 검은 양말에 난 구문 거를 초록 비단실로 깁는 그런 방패적 이달고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합니다. 어쨌든 용기라든가 예의범절이라든가 무운이라든가 하는 나리의 일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요. 미쳤지만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용감하지만 운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며, 예의는 알지만 척척치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이나 저나 뼈 하나 온전하게 남지 않을 정도입니다. 말들이 많아서
알겠는가 산초 이러면서 마지막 절 빼어난 덕이 있으면 어디에서든 추적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말로 낭중지추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 과거 유명인들 가운데 악에 찬 중상모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나리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82쪽에 나리에 대한 중상모략을 죄다 아시기를 원하신다면 한 10번째 줄쯤 되죠. 밑에서 지금 당장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죄다 이야기해 줄 사람을 여기 데려오겠습니다. 어젯밤에 바르톨로메 카라스코의 아들이 살라망카에서 공부해서, 살라망카가 아마 교회의 도시인가 봐요. 학사가 돼서 돌아왔기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갔었지요. 귀발한 니달고 동키호테 대 라만차라는 이름으로 이미 책이 되어 나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삼손 카라스코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얘기로는 그 책의 저자가 시대 아메테 베랭헤나인가 봅니다. 이거 아까 베랭헬리라는 거죠. 아까 그 얘기. 학사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3장에 보면은 동키호테, 산초 판사, 그리고 삼손, 카라스코 학사 사이에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토론에 대하여 그래서 이 산초는 동키호테는 자기가 네 번째 줄에 보면 무찌른 적들의 피가 아직 칼날에서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기사도 문들이 인쇄되어 돌아다니게 한 사람들이 있다니 말이다. 여하튼 그런 어떤 hen자가 자기를 좋아했으건 아니면 싫어했으건 마법을 이용하여 그것을 인쇄시켰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이 사람도 조금 영악한 사람이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24 정도로 된다고 85쪽 중간쯤 있고요. 와서 이제 동키호테한테 무릎을 꿇고 말하죠. 위대하신 동키호테 대라만차나리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유명한 펠릭 기사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써놓은 시대 아메테 베냉헬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아부를 합니다. 우리 에스파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에스파냐어로 옮기도록 한 그 혹시 많은 자 이게 세르반테스죠. 그에게도 저자입니다. 저자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부를 떨게 되죠. 모든 펠릭 기사들이 명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동키호테가 내 문 가운데 어떤 것들이 그 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 물어봅니다. 풍차라든지 물방앗간 뭐 많았죠. 양떼를 군사로 오인해서 했던 이야기라든지 갤리선으로 가는 그 제수들을 석방시킨 이야기라든지 이런 등등입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들 중에서 숱한 얻어터진 매질 가운데 몇 가지는 작가가 좀 잊어주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88쪽에 10번째 줄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88쪽 밑에서 5번째 줄에 하지만 시인으로서 글을 쓰는 것과 역사가로서 글을 쓰는 것은 다르다고 했죠. 시인은 이제 이게 자기 의사라든지 가장이 들어가겠죠. 역사가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산초가 더 재밌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90쪽에 보면은 동키호테가 말했다 그래가지고 그 산초가 좀 더 나이를 먹고 나이와 함께 경험을 쌓으면 뭐 이렇게 통치자가 되기에 더 적합하고 더 노련해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뭐 모두셀라가 있죠. 6번째 줄에. 이 모두셀라가 아마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죠. 이 900 뭐 몇십 살, 969살인가? 성경에서 그 에녹의 아들이래요. 그 얘기가 나이가 되더라도 다스릴 수 없을 겁니다. 뭐 모두셀라 그 얘기고, 어쨌든 뭐 지금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결점 중 하나는 91쪽에 10번째 줄쯤에 보면은 우리가 가방 속에서 발견된 종이에서 있었던 이야기, 당치 않는 호기심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거는 돈키호테 나리와 얘기하는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넣은 게 좀 결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92쪽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으며 가장 무해한 오라클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도 기독교적이지 못한 생각이나 불순한 말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비싼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 기독교적 관점 보면 고통을 해결해주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게 이론적으로 상당히 종교적이죠. 이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이런 단점 좀 있는 거는 천천히 읽히면 단점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합니다. 94쪽 두 번째 줄에 훌륭한 호메로스도 때때로 돈다. 이게 우리말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Even 호메로스를 영어로 하면 Homer죠. Even Homer sometimes not, NOD라 존다는 얘기죠. no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초의 당나귀가 없어졌는데, 이게 얘기는 좀 불명확하게, 없었다는 얘기도 불명확했고, 다시 또 찾은 것도 불명확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1권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방에 있었던 돈, 시에라 모네나 가방에 발견된 가방에서 100 에스쿠도를 산초가 어떻게 했다는 그 말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초가 이제 피합니다. 자기 집에 갔다 와서 얘기해 주겠다. 당나귀 내려버린 사연하고 100 에스쿠도에 대한 이야기. 자기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산초가 낮잠을 이 사람들은 산초는 집에 갔고, 식사 끝난 후에 낮잠을 잤고, 산초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계속합니다. 사장에 보면은 산초 판사가 학사 삼손 카라스코의 여문을 풀어주고 질문에 대답한 내용, 그리고 알아두고 이야기할 만한 다른 일에 대하여. 그래서 당나귀가 없어진 얘기, 누가 훔쳐간 이야기, 어떻게든 찾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100 에스쿠도는 나누라고 자식을 위해서 썼다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표현이 98쪽에 딱 중간에, 그런데 혹시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작가가 후속편을 약속하고 있어? 그럼요 하고 삼손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99쪽에 보면은 밑에 6번째 줄쯤에 산초가 말을 마치자마자 로시단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돈키호테는 이 울음소리를 아주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 그날부터 사나흘 후에 또다시 집을 나설 결심을 했다. 그래서 학사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지난번에는 들판으로 나갔었죠. 이번에는 사라고사로 가라고 그랬죠. 아라곤 왕국의 도시인 사라고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 몬테일 들판으로 항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학사는 돈키호테는 또 아부하죠. 백쪽에 보면 세 번째, 덧붙여 위험에 직면했을 때 좀 더 신중하라고 일렀는데, 그건 그의 목숨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불운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보호받고 구제받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들이고. 그 다음에 산초가 중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들은 바로는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주인님한테 들은 건데요, 비겁함과 무모함 양끝 사이의 중간쯤에 용기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이었죠. 용기가 과도하게 되면은 무모함이고, 없으면은 비겁함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17세기 정도까지는 아리스토의 철학이라 생각들이 서양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스콜라 철학과 더불어서 스콜라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걸 이제 정면으로 체계적으로 깬 사람이 베이컨입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경멸했다고 이야기하죠. 뭐 철학적으로 경멸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103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돈키호테가 학사한테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날부터 여드레 안에 출발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돈키호테는 학사에게 이 계획을 특히 신부와 니콜라스 선생과 자기 조카들 가정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기의 명예롭고 용감한 결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오히려 신부와 언론하죠. 어쨌든 5장에 보면 산초 판사와 그의 아내 테레사 판사 사이에 있었던 점잖으면서도 재미있는 대화와 행복하게 기억될 만한 다른 일들에 대하여, 이 5장을 번역하기에 이르러 이 번역가는 이 세르반테스겠지. 번역가는 이 장의 출처, 원래 쓴 사람이 시데 아네테 베냉힐리라고 그랬잖아요. 출처가 좀 의심스럽다고 그랬다. 왜냐하면 산초 판사가 그의 짧은 시간에서 기대되는 것 다른 말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유식한 말투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출처가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마누라한테 세 번째로 이제 나리를 모시고 가기로 했다고 마누라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애가, 큰 애가 15살을 갖고, 산치쿠 갖고, 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산초가 그러죠. 지가 이제 영지를 하나 얻게 되면은,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그 애에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곳에다가 시집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07쪽 첫 줄에 있죠. 근데 테레사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같은 신분의 사람과 결혼시켜야 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산초는 우리 마리아를 백장이나 용감한 기사와 결혼시킨 일을 원하고, 이 마누라는 비슷한 사람끼리, 왜냐하면 자꾸 촌년이라든지 무슨이 딸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수근득거리고 남은 구슬 오르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내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산초는 좀 보석이고 옛날 세력 같고, 테레사는 좀 더 모던한 휴머니티에 입각한 르네상스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08쪽에 이제 보면은 일곱 번째 줄인가요? 운이 찾아왔는데도 그 운을 즐길 줄 몰라 그냥 지나가게 하는 자는 불평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어. 이런 등등은 이 유식한 표현이죠. 이것도 하나의 유식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산초의 말투,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 산초가 왜 유식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 말하고, 111쪽에 보면은,
5번째 줄인가요? 그 신부님은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존하는 사물들은 지나간 사물들보다 훨씬 잘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고 존재하여 우리 기억에 남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산초가 하는 말들은 모두 산초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이며 따라서 이 부분은 번역자로 하여금 이 장의 출처를 의심하게 만든 두 번째 대목이다. 이 대목이. 아까 앞에 말한 이 대목과 이 대목이. 그래서 아까 거기 그 109페이지에 또 보면은 아까 얘기할 때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나는 늘 평등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게인지 모르겠어요. 그 돈키호테는 그래도 좀 더 높은 곳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저 데레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이고 산초가 더 그 진보적으로 보이는 그런 거죠. 거꾸로 볼 수 있는 그런 거. 평등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이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것 같고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걸고 그러는데 이게 또 여자라서 그런가 110쪽 첫 줄에 보면은 하지만 딸과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우리가 그 111쪽에 그 조금 산초가 조금 출처를 의심하게 만드는 유식한 말, 현존하는 사물들은 지나간 사물로 훨씬 잘 믿으냐 할 때, 이 뭐 그 어떤 좋은 곳을 시집 보냈을 때 이 출신을 그 빗대서 수군덕 그릴까봐 이런 얘기하는데 한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그 사람의 수치심이 가난에서 나온 것이든 가문에서 나온 것이든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재의 것만이 있을 뿐이야. 이런 표현합니다. 산초가. 어쨌든 산초는 이제 그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가 뭐 여자가 또 뭐 별수인자 남자 따라가야지 하니까 112쪽에 밑에 5번째 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본 거네. 지가 이겼다는 거죠. 우리 딸을 백작 부인으로 만든다는 거 말이야. 이런. 6장에 보면은 그 돈키호테와 조카딸과 가정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 가운데 하나다. 이게 이제 그 기사가 되려고 하는 혹은 필립 기사 생활을 하고자 하는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어서 아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나갈 것 같으니까 조카딸 가정부는 또 이 좀 도움을 청하러 가죠. 여기서 보면은 도움을 청해봐야 별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막에 설교하는 짓 혹은 차갑게 식은 새를 때리는 계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돈키호테한테 뭐 이야기를 하죠. 중간 115쪽에 보면은 딱 중간쯤에 한 위에 나리께서는 궁정에 머무르시면서 전하나 주인 되시는 분을 조용히 모시는 그런 기사의 일원이 될 수는 없나요? 이제 궁중기사죠. 궁중기사 대립되는 것도 필립 기사가 돼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들은 다 있어야 하고 비록 그 모두가 기사이기는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돈 한 푼 들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필립 기사들은 네 번째 줄에 보면 태양과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태양과 추위와 바람과 하늘의 가혹함을 견뎌내면서 밤이고 낮이고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며 우리의 다리로 모든 땅을 측량하고 다니지.
그래서 이제 이 필력 기사를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조카딸이 그 117쪽 첫 줄에 보면은 기사들이 관한 건 모두 꾸미는 이야기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각일 거고, 동표때 입장에서는 아마 황금시대를 노래한 건지, 그걸 향한 어떤 자기 이상향 혹은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걸 이제 광기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표현을 하고, 본인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막판에 178쪽에 보면은 6번째 줄에 그렇게 반다이면서 힘이 있다 하시고 지칠 나이이신데도 뒤틀린 것들을 바로 잡으려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사도 아니시면서 기사라 하시니 말씀이에요. 이달고들은 기사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이달고들은 기사가 될 수 없거든요. 라면서 조카딸이 동교태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교태가 또 가문을 네 종류로 또 정리될 수 있다라고 하죠. 중간에 보면은 처음에는 비천했으나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 두 번째는 처음부터 위대하여 그것을 보존하고 그대로 지속시켜 시작과 변함없이 위대함을 유지하는 가문. 세 번째는 처음에는 위대하였으나 이것이 피라미드처럼 점점 줄어들어 피라미드의 기반, 즉 꼭대기처럼 쓸모없이 되어버린 것고. 네 번째는 처음부터 훌륭하지 않았고 중간에도 이렇다 할 게 없어 그저 그늘 이름 없는 평범한 서민의 가문. 이렇게 네 종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19쪽 계속 이야기 계속되죠. 10번째 줄쯤에 내 사랑하는 바보들아, 내 이 모든 말로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가문을 따진다는 건 무척 혼란스러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가문의 주인들이 덕과 부와 관대함으로 집안을 빛낼 때만 그 가문이 위대하고 정의해 보인다는 것이야. 이런 표현. 그래서 가난한 기사가 기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란 덕밖에 다른 길이 없단다. 그래서 온화하고 교양있고 정중하며 신중하고 근면해야 하는 거지. 오만하지 않아야 하고 우쭐하지 말아야 하며 험난가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 동정심이 있어야 한단다. 이런 표현입니다. 상당히 이 장에서 동교태의 생각과 이거 사고나 이런 것을 잘 드러내는, 철학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20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이 사람들아, 인간이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단다. 그 하나는 학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의 길이지. 나는 학문보다는 군사에 가깝단다. 그 다음 하늘이 원하고 운명이 명령하고 이성이 요구하며 무엇보다 내 의지가 원하는 것을 싫어하도록 설득해 봐야 헛수고하는 것으로 결국 너희들이 지치고 말 것이야. 의지가 명확하다는 거고요. 따라붙는 고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또한 그것으로 얻는 행복도 무한하다는 것 역시 나는 알고 있단다. 그리고 덕의 길은 아주 좁으며 악의 길은 넓을 뿐 아니라 앞이 후원이 트인 것도 알고 있지. 악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고 덕의 길은 생명으로 끝난다는 거. 또 산초 판사가 오니까 그 가든물은 그냥 숨어버립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럼 7장에 보면은 동교태가 자기 종자와 나눈 이야기와 다른 유명한 사건에 대하여 잠깐 쉽시다. 7장 계속합니다. 이게 지금 산초 판사하고 이제 동교태가 가장 방에 들어박혀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이 틀림없이 출발할 걸로 생각하고 가정부가 이제 삼성 카라스코 학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경우 123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정부가 처음 나가셨을 때 몽둥이로 된 통 두들겨 맞고 당나귀 등에 가로누운 채 돌아오셨고,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우리에 처박힌 채 소달구지에 실려오셨는데 본인은 마법에 걸린 줄로만 알고 계셨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삼손이 또 사기를 치죠. 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가정부로 돌아갔고, 곧장 삼손은 신부를 만나러 갑니다. 그 신부가 운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5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산초 판사와 와이프하고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산초가 그 돈교태한테 이야기를 하죠. 둘이서 이제 대해서 자기 와이프하고 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5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점에 나리와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요. 데레사가 그랬고, 입은 다물고 서로들어 말하게 하라는 거지요. 카드표를 떼는 자는 섞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2개 줄게라는 말보다는 하나 잡는 게 더 가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다음 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 봉급을 얼마 정해달라는 거라는 거죠. 나리의 재산으로. 나리의 재산이 확실한 거니까 아까 미리 잡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늦어지거나 제대로 안 주거나 전혀 안 주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런데 이 산초에게 127쪽의 여섯 번째 줄쯤에 이복의 산초, 나는 자네에게 기꺼이 봉급을 정해줄 수 있네. 만일 편력기사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에서든 종자가 매달 아니면 해마다 무엇을 벌었는지에 대한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있는 예를 내게 보여준다는 말일세.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훌륭한 희망이 보잘것없는 소유보다 낫고 좋은 불평이 나쁜 질보다 낫다는 것이오.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산초, 나도 그대 못지않게 비오듯이 속담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키호테는 또 이제 피해가 져 있고 그런 전례가 없다는 얘기로. 이때 이제 앞에 카라스코하고 가정부 조카딸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도와달라고 그랬죠. 삼손한테 못 가게. 근데 삼손은 또 신부를 찾아가지고 어쨌든 또 이 부추기면 나가는 걸로, 모험을 위해서 출발하는 걸로 이게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29쪽에 10번째 줄쯤에 승길 종자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크나큰 축복으로 알고 그 일을 하겠다고 또 사기를 치죠.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우쭐거리가 산초한테 또 야, 내 종자는 뭐 치고 넘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산초는 이제 뭐 결국 제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겠다고 얘기하고, 제 봉급한 이야기를 마누라 즐겁게 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 했던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삼손 학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콤비죠.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가 주인과 하인으로서 만난 그런 두 미치광이는 세상에 다시 없을 거라고 혼잣말로 종을 걸었다. 이게 131쪽에 5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드디어 산초와 동교 때는 서로 부둥켜안고 사이가 좋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정과 조카는 완전 삼손한테 이게 배반당했잖아. 저주를 퍼붓고. 근데 삼손이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신부와 이발사의 충고에 따른 거였죠.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131조. 그리고 나서 학사의 위에는 아무도 그들이 출발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어둑어둑해질 무렵 엘토보스를 향해 길을 떠났다. 자, 이때 보면은 첫 번째 길을 떠났다는 새벽 동트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7월 가장 든 어느 날 떠났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떠날 때는 아마 쪽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왔다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떠났다. 밤에 떠났고, 두 번째는 몬테일 들판으로 갔죠. 첫 번째 간 쪽은 두 번째 간 쪽은 몬테일 들판 쪽이었고, 세 번째는 엘 토보소를 향해서 갑니다. 아까 이제 자기 연인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어둑어둑해질 무렵 떠났습니다. 그래서 133쪽의 8장에 보면 기부인 둘시네아 델 토보소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키호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근데 이게 이 저자는 그는 독자들에게 기발한 이달리오의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눈을 돌려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다. 그 책에서 그렇죠. 여섯 줄인가. 지난번 것들은 몬틸 들판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엘 토보소로 가는 길에서 모험들이 시작된다며 말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날이 셀 때 엘 토보소에 닿으려면 더 어두워도 밤길을 가야 되겠다. 밤길을 갑니다. 근데 이제 낭패죠. 한 사람은 둘시네아를 만나러 가는 거, 한 사람은 골치 아프죠. 만나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거짓말 했으니까 동키호테가 시에라 모레나 산중에 있을 때 산초를 보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러. 근데 이 사람은 단초를 만나지도 않고 만났다고 이제 사기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산초한테는. 산초가 둘시네아가 미를 키질하고 있다고 그때 이야기했죠. 담으로 봤다고 그랬고. 근데 얼굴도 모르고 10분도 모르고 어떻게 이 동키호테는 둘시네아를 자기 연인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름은 알고 있는데 이름도 아니죠. 자기가 만든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농부의 이쁜 딸이라고 그랬잖아. 그 딸을 보고 그냥 상상으로 이름도 만들고 자기도 도나라고 또 호칭도 정하고 자기가 모르죠. 자기는 이쁘다고 했던 것 같아. 그 산초는 더 누구나 모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명해지기 위해서 신전에 불을 질렀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이런 것,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얘가 있었죠. 누가 후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다이애나 신전에 불을 몽땅 놓았다는 얘기. 또 있었고, 어쨌든 139쪽에 보면 계속 오면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이 모든 일과 다른 위대한 갖가지 문들은 다 맹성이 저지른 일들이며 또 저지를 일들이라네. 맹성이라는 것은 결국 죽고자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에 합당한 상으로나 불멸의 몫으로서 원하는 것이지. 비록 우리 기독교인들, 가톨릭 신자나 펠릭 기사들은 언젠가는 끝나고 말 이 현세에서 얻는 허무한 맹성보다 오히려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후대에도 빛날 영광을 쫓아야 하지만 말일세. 현세에서 얻는 맹성은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과 함께 끝날이라는 정해진 종말이 있거든. 오 산초, 우리의 일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법이니. 그런데 기독교적인 테두리 속에서 기독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죽여야 할 거인들에게서 보이는 오만이요, 그 다음에 시기심, 분노, 이런 것, 게으름, 음탕, 호색,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둘이가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141쪽의 6번째 줄에 바로 그거라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이번에는 어느 게 더 대단한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과 거인을 무찌르는 일. 이건 종교적인 일이고 기독교시가 거인을 무찌르는 일은 이건 그러니까 기사죠. 그래서 어느 게 더 대단한 일이냐.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당연히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게 더 대단한 일이지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 142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인가요? 자네 말이 모두 옳다만, 근데 이게 아까 그 사제와 기사들 얘기를 좀 했었고, 필립 기사보다는 비참한 사제가 차라리 낫다가 좀 이야기를 앞에서 나왔는데, 우리 모두 사제가 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많다네. 기사도는 종교라네. 성스러운 기사들은 천국에 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렇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천국에는 필립 기사도 사제가 많다고 얘기하죠. 이게 그 산초가.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건 기사의 수보다 종교인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천국에도 사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그 엘 토보스 가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보고 싶고 한 사람은 이거 보면 낭패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돈키호테는 밤이 되면 마을로 들어가기로 하고 때가 될 때까지 떡갈나무 사이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구장부, 여기서 알게 될 일이 이야기되다. 밤 12시에 이제 엘 토보스로 들어갑니다. 정강 12시. 밤 12시죠, 이게. 이게 돈키호테는 이제 어떤 성의 별채에 있을 거라고 그러죠. 엘 토보스가. 불시네아가. 성부터 찾아보자 그럽니다. 근데 이 지금 돈키호테는 산초는 굉장히 안절부절이겠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밌는 게 145쪽이 밑에서 6번째 줄에 200곳쯤 걸어갔을 때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물체에 마주쳤는데 가장 큰 건물인가 봐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도 비슷하잖아. 이거 그 당시에도 그 교회가 큰 건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산초는 이제 지가 찾아보겠다고 그러죠. 그 149쪽에 밑에 6번째 줄쯤에 산초는 주인을 마을에서 나가게 하고자 이다지도 조바심을 냈다. 좀 나가 있으라는 얘기죠. 둘시네아가 죽은 것이라면서 시에라 모네라로 가지고 간 그 답장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날까 봐서였다.
10장에 보면 둘시네아 공주를 마법에 걸기 위해 산초가 꾸민 계략과 우스꽝스럽고도 진실된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이게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광기가 여기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한계와 한도, 아니 최대의 광기를 넘어 큰 할을 두 번 쏜 그리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돈키호테는 이제 마을 빠져나와서 떡갈나무 숲에 이제 있고, 이게 그 산초가 찾으러 갔죠. 그 다음에 자, 다녀오라고 합니다. 산초 보고. 151쪽에 밑에 5번째 줄에 보면은, 6번째 줄인가요? 연인 사이에서는 서로가 보여주는 그들의 사랑과 관련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움직임들이야말로 정원적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우편물이라는 것이야. 흔히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52쪽 2번째 줄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놓고 산초가 날이 큰 용기는 나쁜 운수도 부수어버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초가 이젠 또 이게 사기를 치죠. 155쪽에 밑에 사진 10번째 줄인가요? 3명의 농사꾼 여인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잘됐다. 이제 이걸 이제 둘시네아 공주 일행으로 산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마법사가 마법을 걸어서 못나게 보이게 한다는 식으로 사기를 치죠. 그래서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이제 맞으러 가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일행과 맞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비가 붙고 뭐 이렇게 하면서 159쪽에 보면은 밑에 6번째 줄에 보면은, 사악한 마법사가 나를 추적하여 나의 두 눈을 안개로 덮고 비구는 못쉬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내 눈에만 그대와 비할 데 없는 아름다운 자태와 얼굴을 가난한 시골 농사꾼 여인의 모습으로 바꿔 둔갑시키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초의 미친 수준도 대단하죠. 그래 놓고 여자들이 이제 도망갔죠. 가고 났는데 161쪽의 4번째 줄에, 산초, 내가 마법사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알겠는가? 본래의 모습을 보며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니 말이야. 저런 천하고 추한 모습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향이 또 마늘 냄새가 난다. 생마늘 냄새. 이게 사람의 그 향기라는 게 이런가 봐요. 머리가 전기로 가득 차고 영혼이 중독되는 것 같았어요. 대단하네. 어쨌든 이게 참으로 멋지게 163쪽의 첫 줄에 참으로 멋지게 쏘가 넘어간 주인의 여수로 간 말들을 들으면서 앙큼한 산초는 웃음을 감추느라 무진내를 써야 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많은 말들이 오간 뒤에 그들은 마침내 저마다의 심성에 올라 사라고사를 향해 가던 길을 계속했다. 원래 삼손이 여기로 사라고사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세 번째 모임이 계속됩니다.